오늘은 2024년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다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자 이름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임의 장이고요. 디폴트라는 이름으로 왔습니다. 저의 MBTI가 INFP, 상처를 디폴트로 받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 이름은 스포츠광입니다. 츠 아닌가요? 스포츠가 아니고 스포츠. 아, 스포츠. 네. 제가 스포츠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상처들을 받아서 얘기하고자 나왔습니다. 제 별명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제가 주로 게임을 할 때 이 닉네임을 많이 쓰는데 이 닉네임을 쓰면 사람들이 저한테 욕을 못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나의 어머니 꺼져라. 욕의 면역이 돼서 닉네임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참아저씨라고 합니다. 평소에 거짓말을 잘 못하고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거짓으로 대하는 법이 없어서 그래서 참아저씨예요. 예, 2025년입니다. 2024년에 상처들이 많아서 빨리 이 해가 저물고 새 해가 떴으면 하는 바람에 닉네임으로 정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오게 됐는데요. 닉네임은 고팔남입니다. 뜻은 고양이 팔불출인 남자.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고 반려동물을 너무 좋아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고양이 파는 남자님은 혹시 아니, 고양이 팔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은 고양이로 8천 버는 남자분께서는 아니요, 고양이로 8천 못 벌고요. 고추가 8cm인 남자와 자, 이제 2024년에 상처받았던 얘기를 할 텐데요. 다만 속에 있는 상처를 꺼내는 자리인 만큼 진중한 자세를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부터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년 전에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네. 근데 저는 정말로 이게 하늘에서 아버지가 너무 잘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잘 되고 났을 때 홀로 계신 어머님을 좀 효도를 해주고 싶고 선물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엄마, 내가 그래도 지금 잘 될 때 좀 선물을 하고 싶다. 뭐 명품백을 사드릴까요? 아니면 해외여행을 보내드릴까요? 했는데 어머니가 성형수술 시켜줘. 어디요? 그러니까 저는 왜 아빠가 없는데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제가 엄마 닮아서 꾸미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좀 흔쾌히 강남의 좋은 성형외과로 안내해드리고 풀 지원 해드렸습니다. 속에 있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를 수술하셨나요? 하관. 어머님을 네, 닮으셨나요? 아버님을 닮으셨나요? 엄마를 닮았습니다. 고팔남님이 여성이었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를 상상해 보시면 어머니를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슨 저희 엄마 진짜 귀엽습니다. 혹시 기분이 안 좋으시면 저를 욕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의 어머니 성형 잘 되셨습니다. 다음으로 얘기를 꺼내실 분이 있을까요? 하겠습니다.
스포츠 광님. 저는 2024년도 올해 저희 메타코미디 사내 러닝 크루를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뭐 러닝을 처음이다 보니까 공부를 좀 했어요. 우리나라 레전드 이봉주 선수가 한 인터뷰에서 자기가 선수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러너스 하이를 느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은퇴를 하고서 가볍게 뛰던 조깅 10km 지점에서 러너스 하이를 그제서야 느꼈다. 그 인터뷰를 듣고 제가 깨우쳤습니다. 러너들의 로망인 러너스 하이는 얼마나 멀리 뛰느냐가 아니고 언제든지 올 수 있구나. 내가 마음의 준비만 되면. 그래서 저도 러너스 하이 한번 느껴보자. 제가 느꼈습니다. 세 번째 떴을 때 정확히 1.3km 지점에서 뛴 지 한 15분 됐을 때 러너스 하이가 왔어요. 그때 같이 뛰던 러닝 크루원 2025님이 옆에 계셨거든요. 선민아, 나 지금 러너스 하이 왔어. 그러니까 선민이가 지랄하지 마. 이거 부에나 담당 PD도 같은 크루원이에요. 나 러너스 하이 왔다. 형이 지랄하지 마세요. 이거 내가 왔다고. 내가 느꼈다고. 내가 이렇게 저의 러너스 하이는 철저히 무시 속에 빛이 바래진 상태입니다. 지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개지랄. 아마도 그 바지가 계속 뛰잖아요. 그러면은 성기를 스치면서 러너스 자위를 하시며 그냥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본인께서는 확실하게 그걸 느끼신 거죠? 전 정말 느꼈어요. 정말 제가 그때만 생각해도 지금 벅차오르는데 그러면은 그 러너스 하이가 온 상태로 몇 킬로를 더 뛰신 거죠? 그게 좀 맹점이긴 한데 제 경험으로는 15m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지속 시간이 좀 길지 않았고 러너스 조루. 운동 안 하시는 분들은 말 좀 아껴줬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러너스 하이가 분비된 게 아니라 사정을 했네. 그리고 러너스 하이가 왔다고 하셨을 때는 끝나고 자기 집 밑에 있는 홍어 삼합 처먹을 생각에 러너스 홍어를 저희 운동 아시는 분 좀 빠져주세요. 지금 스포츠인끼리 대화하고 있으니까. 스포츠인요? 오늘도 끝나고 저와 함께 러닝을 뛰기로 했잖아요. 이거 모임 끝나고 바로 뛸 거죠. 그 러닝 끝나고 나서 과맥스 하이 제가 좀 추천드리기로는 우리 스포츠광님 이제 또 나이도 좀 있으시니까 스포츠를 막 하는 것보다는 뭐 운전이나 드라이빙 쪽으로 바꾸셔서 이름을 카광으로 바꾸시는 게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5년님. 저는 토속 신앙을 맹신하지는 않습니다만 어머님께서 사주를 보실 때면 결론은 항상 한국 나이 37세에 빅뱅이 터질 것이다. 2024년 올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숱한 실패를 경험하는 와중에도 그래 2024년만 와봐라 라는 마음을 굳게 먹고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도 제 일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려나 하고 있는데 라디오스타라는 한때 꿈의 무대였죠. 라디오스타의 섭외 전화를 받고 나서 정말 두려웠지만 녹화를 잘 끝내고 심지어 반응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 이 빅뱅이 라디오스타로 인해서 진짜 퍼즐이 맞춰졌구나.
그래서 제가 실제로 차를 이제는 진짜 바꿔야 되겠다. 이 정도 기세라면 내가 꿈꿔오던 BMW X5 조금 힘줘서 살 수 있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2주일 지나가면서 아, 내 생각만큼은 본물 터지듯이 들어오질 않구나. 그래서 그랜저로 3주가 지나고 이제 왜 이러지? 소나타로 낮췄다가 4주가 지났습니다. 캐스퍼. 근데 가장 슬픈 것은 제가 이제 BMW X5를 꿈꿨지 않습니까? 그 차 키에 걸맞는 키링을 미리 구매를 했습니다. 이 키링 옆에는 13만 킬로를 탄 스포티지 키가 여전히 꽂혀 있고, 이 친구가 짝을 찾아야 되는데 그 짝을 찾는 것을 25년으로 미룰 생각입니다. 속에 있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13만 타셨다고요? 예, 경유죠? 예. 노후 경유차는 너무 노후되면은 서울 사대문 안에 못 들어간대요. 당신 차도 4대문 안에 못 들어간 이유 뭔지 아십니까? 옆 나라 차이기 때문이죠. 역시 차를 좋아하시네요, 가광님께서. 차를 미친 듯이. 아, 근데 참 그 죄송합니다. 다 모두 모기에 대해서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 또 말씀하실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참 아저씨. 사실 저는 홀몸이 아닙니다. 저에게는 영혼의 파트너가 있죠. 바로 우리 강현석 씨라는. 근데 최근에 메타에서 몇 메타라는 컨텐츠에서 편한 사람 순위를 정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디폴트님께서 5명 중에 저를 3위로 뽑으셨는데요. 잠시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쉬시죠? 상처가 많으셨나 보다. 3위라는 순위로 저를 뽑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정말 존경하기 때문에 너를 3위로 뽑은 것이다라는 역겨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같이 일만 하고 너무 서로 뭐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현석이 형, 우리 같이 뭐 쉬는 날 여행도 가고 그럴래? 라고 말을 했는데 강현석 씨께서는 그래, 시간 있으면 우리 여행 가자. 여행을 잡았습니다. 그냥 세부 여행을 가자고 하고 나서 10명을 더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오해십니다. 저희의 세부 여행은 12명이서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날에는 저와 함께 술을 한 잔 그래도 했습니다. 시원한 맥주를 마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강현석 씨가 너무 좋다, 이 순간을 좀 영원히 남기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본인 휴대폰으로 사진을 딱 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저희가 술을 마시고 나서 자리를 마무리하고 일어났는데 강현석 씨가 저한테 나 핸드폰이 없다. 아까 저희 옆에 있던 꼬마 아이들이 휴대폰을 슬쩍 해간 것 같다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의 물론 제가 좋아하는 형 핸드폰이 없어진 것도 가슴이 아팠지만 저희의 그 추억이 날아갔다는 생각에 너무 슬펐는데 강희석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재율아 그냥 어린 셈 치자. 근데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합리적 의심인데요. 그 휴대폰을 가져간 꼬마아이가 가져가면서 강현석 씨에게 윙크를 고용됐을 수 있어요. 그랬었습니다. 진실된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꼬마아이한테 다른 걸 부탁 안 해서 다행이네요. 죽을 수도 있었겠군요. 이름 따라 간다는 말 있잖아요. 스낵타운이잖아요. 스낵 말 그대로 되게 가벼운 관계네요. 피식대학은요. 그냥 얘기한 거예요. 왜 발끈하세요? 여기 면상도 있는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죠? 잘 어울리잖아요, 면상들. 근데 저도 그 여행을 함께 했었는데 저는 현석이 형이랑 친해져서 너무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그저 궁금한 건 디폴트님은 이렇게 하면서까지 팀을 유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죄송합니다. 사실상 우리 디폴트님은 저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제 몸만을 원하는 저는 디폴트님의 파입니다. 다음 또 속에 있는 얘기를 해주실 분은 손을 들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세요. 나의 어머니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이제 같은 회사 소속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콜라보를 하러 많은 연예인들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 이제 QWER 분들이 왔었어요. 근데 마침 또 그때 촬영 소품 때문에 휠체어가 저희 지하 스튜디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또 물리치료과 출신으로서 환자분들한테 휠체어를 어떻게 타야 되는지 교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휠체어를 제가 좀 탈 줄 압니다. 그래서 한참 그때 휠체어를 타고 있을 때인데 그때 QWER 분들이 오신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태로. 그래서 저는 이제 손님 맞는 이 자세로서 일어나서 이제 인사를 하려는데 스낵타운의 이재율 씨가 제가 다쳤다고 소개를 했거든요. 그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다쳤는데도 다친 척을 계속 하고 싶어지는 그러니까 걱정을 계속 듣고 싶었습니다. 제가 계속 앉아 있어. 그리고 제가 휠체어로 할 줄 아는 앞 다리 들기라던가 그런 걸 좀 보여드리니까 환호를 또 해주시고 놀라주시고 이러니까 제가 신이 나서 이제 촬영이 들어갔는데도 그 앞에 휠체어로 서성거렸거든요. 그러다 이제 촬영을 다 마치고 이분들이 귀가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쯤 돼서 제가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유쾌하게 그걸 밝힐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귀가를 하시는데 손님 맞는 도리로 옳지 못하게 앉은 채로 그분들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분들은 제가 다쳤다고 아직까지도 알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속에 있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뭐 그때 그 현장에 있었는데 왜 열심히 하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위로라는 게 참 달콤합니다. 큐트볼류 이알님들과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해봤던 저로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제 스타일은 보컬시입니다. 저는 초단님 초단님 물론 아름다우시지만 근데 2025님은 스타일이 바뀌었네요. 원래 아젠타 교무실로. 마젠타 씨는 교무실로 오지 않았습니다. 또 속에 있는 얘기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해주십시오. 제가 한번 고팔남. 근데 제가 정말로 이제 고양이들, 우리 사랑스러운 고양이들 덕분에 정말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집안의 서열 1위였습니다. 제가 작업을 할 때 고양이들이 오면은 애 엄마가 아빠 작업해야 되니까 잠깐 나가 엄마랑 놀자 이런 생활을 살다가 정확히 올해 3월부터는 오빠 똥 치웠어? 오빠 밥 먹기 전에 똥 치워. 오빠 공연 가기 전에 똥 치워. 오빠 자기 전에 똥 치워. 본인 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이씨, 형수님 똥이겠죠. 그렇게 많이 싸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맨날 치우면서 드는 생각이 저는 그러니까 내가 희극인인 건지 대변인인 건지 좀 상처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속에 있는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형수님이 똥 치우라고 했는데 네. 얼굴 치우란 말을 잘못했던 적은 없나요? 그 말은 즉슨 뭐 똥과 얼굴이 비슷하다라고 말하시는 건가요? 그럼 제 와이프는 똥에다가 뽀뽀를 하고 키스를 하고 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면상들은 똥들입니까? 예. 더 똥이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뭐 고양이들한테는 잘해주시죠? 고양이 정말 사랑하고 가슴으로 낳은 자식들입니다. 만약 춘봉이와 청지가 물에 빠졌습니다. 네네. 누굴 먼저? 아 진짜 목이 진짜 속이는 거. 똥 튀어요. 치유하는 게 아니었나요? 고팔남님은 립밤 좀 바르십시오. 권유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음 또 말씀해 주실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을 해볼까요? 예, 참 아저씨. 네. 제가 최근에 코미디 리벤지라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사실 회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새벽까지 또 회의를 하고 회사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택시에 타자마자 저는 완전히 퍼져버렸죠.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하고 있자 택시 기사님께서 힘드셨나 봐요. 이렇게 신사적으로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까지 회의하느라고 좀 힘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래요? 저는 아침 8시에 나와서 지금까지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굉장히 많이 반성을 하고 그분이 거의 저의 롤모델이 될 정도로 존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그 골목에서 갑자기 자전거 한 대가 튀어나오더라고요. 뒷자리에 앉아있는 저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로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에 택시 기사님은 브레이크를 밟으시더니 깜짝이야, 이 정도만 리액션을 하시더군요. 굉장히 인격자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 옆으로 달리는 자전거에 창문을 내리시더니 골목에서 그렇게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운전하는 와중에도 그렇게 나긋나긋하게 신사적으로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앞으로는 운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창문을 올리면서 씨발 새끼. 거기서 저는 롤모델을 하나 잃었습니다. 속에 있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아저씨가 그 택시에 내리고 나서 네. 제가 그 택시를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탔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어떤 친구가 탔었는데 힘든 척 존나 하네 씨이 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분이 맞나?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선미 씨 내리면 제가 봤거든요. 예. 포마됐다고 X하는 새끼 파트너 탓하고 있어 X 같은 새끼. 사실 저도 그때 회사에 놓고 온 게 있어서 우리 스포츠광님이 내리고 나서 네, 저요. 다시 택시를 탔는데 저 새끼는 왜 이렇게 1.5km마다 고추를 만지는 거야? 하실 말씀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5년님. 서울에 있는 아버지가 투자하셨던 신림동의 작은 반지하 집을 물려받기로 기정사실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8년도에 1억 500에 주고 구매를 했던 집이 현 시세가 8,500입니다. 부동산 불패라고 하잖아요. 첫 패. 저희 집일지는 몰랐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도맡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올 초 물이 샌다. 방수공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600만 원이 깨지게 되었고, 그러면 산술적으로 봐서 7,900입니다. 여기에서 저가주가 터졌다. 50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7,400이죠. 그런 와중에 제 주차 자리에 남이 주차를 해놓기 다반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 공인의 성격 갖고 있는 코미디언이지만 대차게 싸웠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빼죠. 제가 왜 빼야 됩니까? 야마가 돌죠. 지금 나오세요. 아이씨, 끊는 거예요. 오늘 뭐 코미디언이고 나발이고 끝내야 되겠다 진짜. 그 분노가 너무 차올라서 걸어오는 겁니다. 구구대장 나선욱 씨 같은 복장을 하시고 덩치가 이만하신 분이 저벅저벅 걸어오시다가 이선미 씨? 저 팬입니다. 뭐야. 저희 집 막 들어가가지고 차를 좀 예. 하고 이제 돌아갔죠. 그때 전 느꼈어요. 이 집 때문에 힘든 나날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만 그 힘든 것을 함부로 표출해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거기서 치고받았으면 제 인생은 아마 조훈 씨처럼 망가졌지 않았을까. 아직도 힘들지만 버릴 수는 없는 계륵 같은 마음을 좀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속에 있는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 집에 사실 때 많이 놀러 가고 추억이 참 많았는데 같이 술을 마시고 그 집에서 저희 옆방에서 자고 있었잖아요. 예. 눈을 떴는데 제 머리맡에 돈벌레가 이만한 게 기어가서 제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이지 마 2층이어라 돈벌레가 바퀴벌레 알 하루에 500개 잡아먹어요. 내 식구요. 저도 사실 이 집에서 추억이 참 많은데 언제? 저번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 형광등 옆에 박쥐가 매달려 있더라고요. 제가 좀 잡으려고 했는데 죽이지 마. 익쥐다. 저도 이 집에서 추억이 좀 기억나시죠? 예. 자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눈 떠보니까 코모도 도마뱀이 그래서 잡으려고 하니까 잡지 마! 죽을 수도 있어. 위험합니다. 저 그 집에 갔던 제 허락도 없이 자꾸 가시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갔었는데 오, 진짜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이죠. 끝낼게요. 네네. 눈을 떴는데 옆에 조은 씨가 있더라고요. 선미 씨가 죽여. 자, 그럼 저희 클럽에서 늘 하듯 손을 잡고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의 시인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애절하게 들여다보지 말라. 다시 오지 않는다. 현재를 현명히 개선하라. 너의 것이니. 어렴풋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라. 두려움 없이. 그러므로 2025년을 준비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